지금 나라법을 어긴 사람 죄를 판문해. 근데 내 민님이라는 말은 내 실제 신분증도 같아. 내가 그래서 박양순의 이름, 이 성격으로 죄를 안 짓고 살았던 죄가 호주 관계상 아무 죄가 없었었고, 그리고 민이란 이름을 살아간 것은 내가 대퇴부에 이상이 왔을 때 죄를 더 이상 짓지 마십사 하고 이름을 호적에 옮기지는 않고 민으로 살았어. 그때 내 실수가 아니라 내 교우라는 교우는 다 알아. 내가 실제 가서 박민입니다. 그리고 인사를 했기 때문에. 그러나 물고문 그만하세요. 민이란 이름 좋아. 내가 어느 곳에 가서 호격을 갖고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실조 살아서 내 식물인간이 됐을 때 민사상 형법도 아니지만 걸어가는 교우라도 나한테 가리켜. 돈이 없어서. 그래서 내 실제로 시종 사관이라 말종 암이지만 세종실록 그분의 명을 법받아서 민으로 살아온 건 사실이에요. 그럴 때 내가 실제로 중앙로에 가서 내가 내 각혈을 토하지 말고 다시는 나 같은 인심에 두 번 처리하는 호주 관계상의 이름이 떠올리지 않다고 해서 나를 사망시키지 말라 해서 내가 도장을 깎았어. 도장을 받아서 실제로 갖고 다니다가 지니다가 어떠한 억류성을 받았냐? 내 교우가 알아듣는 이름은 민이야. 근데 내가 돌아다니면서 내가 박양순입니다 외치고는 안 살아도 돼. 그래서 실종아처럼 그렇게 느끼면서 살았더니 어느 날 교우 하나가 나한테 밥을 던져. 그러면서 하는 말이 더 이상은 민으로서 밥도 안 주겠다 하고 철을 요구해. 그러다 보면 그 조카가 그 시기에 군대에 들어가서 예비역 중대본부 자리에서 일을 하면서 나한테 석 빠지게 석은 말이 이 말이요. 가라는 말보다 더 더러운 자기 본인의 친이모, 친삼촌 집에서 밥 좀 생보타면서 이중으로 배달 좀 했다 해서 더럽게 본 게 사실이요. 당신네 같으면 학교를 졸업하고 중대본부 군대에 갈 때까지 그 꼴을 봤을 때 얼마나 사망이 싫었으면 군복을 입자마자 민님 배고프시죠? 조금만 더 기다리고 살지. 그 말을 행렬하는 밤 야밤에 어떻게 같이 동료 군인이 모여있는데 그 말을 떠들면서도 섬찟하지 않간 죄도 모르고 지금까지 성공이라고 살아갑니까? 그리고 이 날로 인해서 당신들이 시시해하면서 군인 전체가 사중 우울증이 밥 먹는 데서 굶고 어떠한 사식이 걸리냐. 나처럼 살아야 되는 백승은 있어. 내 부모가 가난하지만 지방에 떨어져서 혹여 전라북도가 고향인데 전라남도 사람이 와서 횡설수설이 아니라 군복무를 하다 보면 나 스스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부모 이반지를 거짓말로 할 수가 있어. 그때 이들을 도와준 게 중국 사람이야. 중국. 그래서 내 천재가 아무리 부족해도 인간 세상은 이렇게 살면 종말이야. 그래서 어느 곳에 가서 한 노인 양반이 그 집 문턱에 있는 조카, 손자도 몰라. 손녀 딸법. 손녀 딸에서 나온 자식한테 한 말이 그 말이요. 니들이 나를 이렇게 우습게 보면 내가 지금까지 선전하는 이 여성으로 말미암아 말을 건네듯 이 여성이 군산대라는 정문에 가서 말을 할 때 진실이니라. 그리고 마지막 호소가 그 말이요. 너도 나를 보면 첩실같이 보이겠지만 네 아버지나 나는 먹고 살았단다. 그러나 이것을 이해하지 않는 게 손자면 너와 나는 밥값이 끝났더라. 그러면서 할머니가 울면서 소결없이 항상 하는 말. 어디 가서 돈 한 푼 만나면 아껴 쓰거라. 그 말을 외우고 살면서 지금까지 나도 우리 할머니나 나나 먹은 것처럼 호상을 안 해야지 하면서도 내가 조금 그 달에 넉넉함이 있으면 나나 먹었던 죄가 왜 이리 서글픈지 몰라. 사람이 내가 그 달에 남는 것이 있어 나눠 먹고 나도 똑같이 네가 여유가 있으면 조금 더 나한테 보답을 하겠지 라는 얄팍한 생각이 이런 생명을 2번 죽이더라. 그래서 다시는 나한테 오라는 말보다 갑이 없으면 청혼을 하지 마. 그리고 다시는 내 조카와 같은 나이로 내 생명을 건들지 마. 그게 내가 바라본 마지막 밥상이야. 알고 겁없이 웃고 겁없이 돌리고 내 큰조카, 고향 큰조카 바로 밑에 동생이 둘이요.
그 동생이 시험 삼아서 너 같은 친구를 둔 죄로 나한테 실제 실성해서 2년 전년 말을 건넬 때 실제 죽은 목숨이야. 알고 비웃어가면서 사위에 이득 있는 것은 챙기고 버리는 그런 학렬은 갖지 마. 이게 내가 마지막 네 부모를 낳은 할머니 소견도 돼. 그래서 할머니가 정상적인 부부 인연만 가졌어도 나는 성공했어. 그러나 오직하면 가시는 날에 할머니가 한 몸으로 여자의 몸으로서 재가를 할 만큼 사는 게 힘들어서 아가 네 곁에 못 갔느니라 하고 말씀을 드렸을 때 나도 인정을 하고 철저하게 결백을 하지만 나는 실제 니들을 바라보며 결혼을 외면한 게 아니라 니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지긋지긋해 결혼 생활이. 그래서 이중으로 안 살려고 마음먹었다가 니들이 처한 마지막 니들이 가져야 될 현금 때문에 강제성으로 부모가 똑같은 등급의 형제예요. 근데 니들이 이세로 태어나서 나를 병원 처리를 한 갑이라 나도 말을 참고 살았을 뿐이야. 알았음? 이쯤에서 내가 살아온 길 너무 외롭게 보지 마. 앞으로 내가 니들을 만나서 옛날처럼 웃고 살 일은 없어. 또 하나, 사회성. 니들을 보면서 뭘 배웠냐? 결혼을 해서 새끼를 낳았다는 이유로 내가 반말이라고 반말식으로 누구누구야 이름을 부르면 그 값이 더러워졌더라고. 그래서 옛날에 내가 찾아야 될 조카뻘이 이제는 어느 선생님 아니면 사장님 사모님 이렇게 사는 게 싫어서 한 젊음을 니들 앞에 다시는 얼굴을 안 보이리라 마음먹었다만 내가 어찌하여 생보의 연을 지금까지 질질 글글 갖고 가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처량하게도 니들은 나를 아주 매섭게 네 부모도 없는 뒤에서 매립된 땅에서 마구잡이로 훑어보며 때리고 네 부모의 은공을 내 조상도 똑같이 때려서 저승길에 떠나게 하고 못 먹을 거 먹고 처먹고 말을 붙는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호소 한번 못했어. 이 상처는 네 부모가 곧 알게 돼. 그래서 내가 명히 아무리 지쳐도 내가 따져. 형제요, 자식이 결혼을 해서 살면 너하고 다른 것을 어찌하여 형제가 말하는 것을 안 믿고 살았는가? 당신 같으면 이 형제가 결혼 생활을 해도 형제 옆에 있는 결혼 생활을 하는 남자의 말을 듣지 형제 말을 안 듣는 게 못된 점이요. 사람이란 결혼을 해서 몸을 섞어서 잠자리를 하더라도 부드럽지 않지만 내 가족의 현실, 내 부모가 낳은 형제 말을 먼저 듣고 사는 게 사실이에요. 그러나 니들은 자식이 말한 데서 그 잠자리를 우선으로 섬겼기 때문에 세상이 좁아져. 그게 곧 갈 길이요. 저승길. 알고 분해. 알아들어? 여기서 한마디 더 할게. 우리 아버지가 오직하면 유언으로 한 말이요. 나 떠날 때 너는 자식이 없는데 뭔 걱정이냐. 이해되시는 분은 손들고 열심히 살아.